노변입니다. 장기입니다. 예, 이동희 뉴스 방송 2부 노변장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쳐다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인사를. 제 얼굴 보고 싶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그 박지원 교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4대강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철거냐 부분 철거냐 이야기가 많을 텐데 돈을 들여가지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짓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다시 부수고. 그렇죠. 이게 참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전형적인 세금 낭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강이라는 게 굽이 흐르고 또 휘몰아칠 때 휘몰아치고 그래야 이제 수질도 깨끗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연을 인위적으로 건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뒤에 가서 뒷수습하는 사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강의 자연화 작업이라는 것이 그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 뚝을 다 철거를 하고 강의 이제 양쪽 뚝을 다 철거를 하고 댐도 철거를 하고 해서 다 자연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로 그 지금의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큰 국책 사업 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좀 세게 좀 하고, 그렇죠. 국민 여론도 좀 수렴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특히 저는 그 전문가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소신대로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워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그쪽 분야의 그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건설 산업 자체가 활성화돼야지 본인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른 의사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죠. 신설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이 넘었죠? 네, 3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 20만 명 넘으면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오늘 직접 답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도 공수처 도입에 지금 찬성하고 있다.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선출직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그 특검을 공수처를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당연히 그 국회의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라고 돼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당 쪽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혹에서 일단 비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이 4당은 조만간 이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작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번에도 공수처 설치 못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간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게 만약에 그렇게까지 반대를 한다면 국회의원은 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실제 공수처가 되려면은 사실 국회에서 이게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들을 빼겠다라는 혹은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좀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꼭 좀 설치하게끔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걸로 보입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처인데 국회의원 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찰에서 수사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본인들은 정말 큰 사건이나 제대로 된 사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빼게 되면 그만큼은 검찰의 목소리도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구미가 당기고 또 검찰에서의 내부적인 반발도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어떤 특검이라든지 뭐 공수처 사실 특검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인데 이런 것과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특검이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출직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김경수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기소한 거고 만약에 이것이 공수처가 도입이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공수처 성립하고 배타적인 관계로 볼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마 특별감찰관제도,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예. 옥상 옥인 공수처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제도는 무기력하다는 게 입증됐고. 그렇죠. 이미 상설특검이 있지만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고 예, 특히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서 완전히 한마디로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떼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공수처를 도입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은 공수처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검찰이 강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검찰이 국회에 로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죠. 검찰은 우리도 그렇게 반대 안 한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난해 3월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이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은 그것이 국민의 뜻인 줄 알고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이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검찰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지금 현재 일선 검사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검사들도 그래 일단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역대 우리가 좀 잘못하게 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여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조금 해보면 검찰은 사실 공수처도 싫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 싫어요. 싫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좀 덜 나쁜 거를 내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사개특위에서 문제와 관련했는데 게슈타포 문건이라고 해서 검찰 쪽에서 법무부에서 낸 안이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 앞으로 문건을 하나 냈는데 이제 경찰에게 만약에 일부 수사권 종결권을 주게 되면 게슈타포 경찰처럼 될 것이다. 또 내지는 중국의 공안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주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것하고 괴를 같이 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좀 전향적인 모양을 좀 보여주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좀 얻을 게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그 전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세 분 오늘 입은 의상이 태극기를 연상케 한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위에 지금 상의가 다 흰색이고요. 장기자가 푸른색이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님이 빨간 자켓에 안에는 검은색 티를 입었어요. 이거 다 합치면 태극기가 나오거든요. 멋져요, 우리 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청자 여러분들. 이래서 유튜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설마 하던 그런 의혹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경찰과의 유착이 드러났다고요, 버닝썬과? 예,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해 7월 7일 날 경찰에 한 가지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이 버닝썬에서 19살인 신모 군이 클럽에 들어가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놀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신 군의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은 당시 즉각 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군의 부모가 이 심군을 찾아서 사설 구급차에 데리고 이미 자리를 뜬 다음에 그 뒤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모 씨, 그러니까 전직 경찰, 강남 경찰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경찰 강모 씨라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 수백만 원의 돈이 전달됐다라는 그런 제보가 접수가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예, 강남서 관계자에게 아주 정확한 말을 들었는데 이 미성년자 이 사람이 1,800만 원을 미리 이제 부모님 돈이지만 미리 입금을 해서 하이패스 고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800만 원요? 네, 1,800만 원. 예, 주대로 미리 그냥 미리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는 그냥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증을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너무 많이 했던 단골 손님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찾아봤는데 그날 없더라. 그래서 얘가 여기 갔구나라고 확인을 해서 신고를 했던 건데 엄마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신고까지 했는데 이 클럽에서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경찰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성년자 에 대해서 뭐 조금 엄마가 이제 강제 조치를 취한 거죠. 그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모처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 이제 형식제로 왔다 갔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미성년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뭐 부실하게 한 건 아니었다. 그날 조금 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갔던 것 뿐이고 또 완전히 늦게 간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를 한 시점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간 시점이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그 미성년자인 아이를 왜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제대로 조사도 안 했느냐가 이제 엄마의 얘기였는데 실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를 받으면 바로 영업 정지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영업 정지가 당할까 봐 두려워서 원칙적으로는 그곳에 안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갔는데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바로 체포해가지고 영업 정지를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에서는 영업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간 것이고 그건 유착 관계가 평상시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걸 무마해 주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8년 정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이 강남 경찰서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품 회사 대표 임원을 하면서 뭐 대표는 아니죠. 임원을 하면서 이 버닝썬 문제가 불거지니까 2천만 원을 버닝썬 대표한테 받아가지고 그 2천만 원에서 이제 나누어 가지면서 경찰에게 로비를 해서 이걸 빼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전직 경찰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렇죠. 바로 예, 그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새로운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재정 의원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버닝썬과 관련해서 112에 신고된 사례가 모두 12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1년 예, 1년 동안. 이 중에서 실제로 현행범 체포가 이뤄진 건 8건에 불과한데요. 자, 그 신고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납치, 감금, 마약, 성추행, 폭행, 미성년자 출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일정한 유착 관계가 없고서야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냐? 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버닝썬 대표가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강 씨한테. 실제 수사관은 3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났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제 경찰 그 강남서에 물어보니까 그 해당 수사관들은 다 펄펄 뛰고 있다. 절대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땠냐라고 동료들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버닝썬의 이모 대표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도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간에 이거를 제보한 사람이 그 강모 씨의 부하 직원인 이 씨였단 말이죠. 그 사람이 수고비를 300만 원 가져가면서 이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관계는 이제 수사가 들어갔으니까요. 네. 뭐 더 뭔가 있다면 나올 테고. 마약 수사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마약과 성폭행. 지금 마약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지금 마약 부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버닝썬 직원들 몇 명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는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래서 현재 버닝썬 직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인 여성이 있었잖아요. 애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애나의 경우에도 현재 그 국가수에서 이 마약류와 관련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소환이나 기소 여부 입건 여부를 좀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버닝썬의 그 마약 관련해서는요. 버닝썬 직원이었던 A라고 하는 남성이 사실은 그 자기도 모르게 샴페인인가 뭐 음료수에 탄 걸 마시고 마약에
이렇게 중독되었다라고 해서 한번 구급차가 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닝썬이 원래 호텔에 이제 같이 위치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텔 직원들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급성 중독이겠죠. 그렇게 중독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 토사물을 토해내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견딜 정도라는 하소연을 되게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 마약이 그 소위 말하는 물뽕이라는 거죠? 네, 그런 예. 걸로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아까 말했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마약에 그 먹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누군가가 아마 타는 걸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무슨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약에 나한테 이거 먹인 사람 누구냐 이걸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면 일반인들의 경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약 같은 걸 타서 먹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는 뭐 동영상도 막 떠돌고 그렇죠. 예. 경찰도 그렇죠. 그 동영상을 파악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만 가지고는 일단 누군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얼굴은 나와 있지만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수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사람의 얼굴 우리 장 기자를 보시면 지금의 얼굴하고요 일주일 전 얼굴 완전 틀려요. 절대 이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알 거라고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마약과 연루가 돼 있으니까 직접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단 등장한 그 인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마약을 직접 먹었다기보다 아마 강제로 몰래 이제 먹게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투약한 사람이 누군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그 화면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내가 당했다라고 하기도 좀 쉽진 않은 사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특히 그 애나라고 하는 여성이 원래 중국인이면서 이런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애나는 사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번 자기가 또 기소유예를 한번 당한 적이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추방하면 지금 현재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마약 혐의로 연루가 되더라도 국내에 송환되면 바로 사형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네. 승리 씨 조사는 합니까? 일단 경찰은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혐의가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이 승리 씨가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이 버닝썬이 이처럼 활개를 칠 수 있으려면은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그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연예인한테 관심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의 핵심이 좀 비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 씨는 조사할 것 같아요. 소환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승리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진술을 먼저 확보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승리 씨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미성년자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엄마 거를 훔쳤다는 거죠? 엄마도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고맙습니다. 많대요. 네, 고맙습니다.